여러분, 에이티즈의 최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몽환적인 음색,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 그러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사람. 인터뷰나 브이앱을 보다 보면 문득 이 친구는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죠. 남들과 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른 결의 표현을 꺼내놓는 사람. 그런데 동시에 무대 밖에서는 팀원들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다정함도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얼굴, 신비로운 개성과 다정한 편안함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명리학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산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1999년 7월 10일생, 김효년, 신미월, 개해일, 일간이 개수입니다. 개수라는 글자, 명리학에서는 흔히 이슬비나 옹달샘, 새벽 안개 같은 물로 비유됩니다. 큰 강물처럼 세상을 밀어붙이는 힘은 아니지만 대신 섬세하고 조용히 스며드는 힘을 가진 물이에요. 그런데 최사는 이 개수를 여름, 그것도 한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신미월, 대지가 바짝 마르고 열기로 가득한 계절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뜨겁게 달궈진 사막 한복판에 있는 작은 옹달샘 하나. 그 옹달샘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 존재 자체로 오아시스가 되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갈증을 식혀주는 존재. 명리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두고 메마른 계절의 물은 귀하게 쓰인다 라고 말합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물, 그게 바로 최산의 개수예요. 그런데 이 옹달샘이 그냥 가만히 고여있기만 한 건 아닙니다. 최산의 사주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먼저 최산의 지지, 그러니까 태어난 해와 날, 시간의 뿌리를 살펴보면 묘목과 미토가 자리하고 있고 이게 일제의 해수와 만나서 아주 재밌는 조합을 만듭니다. 바로 해묘미 삼합, 목국이에요. 명리학에서 삼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세 글자가 만나서 원래의 기운을 뛰어넘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마치 개별 악기 세 대가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해수, 묘목, 미토가 만나서 완성하는 이 목국은 개수일간에게는 식상의 기운이 됩니다. 식상이 뭐냐? 십성 이론에서 식상은 내가 가진 에너지를 세상 밖으로 표현하고 발산하는 힘을 뜻해요. 말과 글, 예술, 창작,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와 연결되죠. 그런데 최산의 경우 이 식상이 그냥 하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주의 지지 전체가 삼합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산에게 있어서 표현하고 창작하는 힘은 옵션이 아니라 삶의 뿌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존재 기반 자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삼합으로 완성된 아주 순도 높고 응집력 있는 형태로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최사는 그냥 표현의 화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주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늘 다른 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최산의 월간, 그러니까 월주의 천간 자리에는 신금이 있어요. 개수일간 입장에서 신금은 편인에 해당돼요. 편인이라는 십성, 흔히 독특한 재능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정인이 정통적이고 안정적인 학습,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의 배움을 상징한다면 편인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비주류적이고 개성 강한 감각, 혼자만의 몰입과 사색을 상징하죠. 철학이나 예술, 신비로운 것에 대한 관심, 대중적이지 않아도 자기만의 확고한 취향, 이런 것들이 다 편인의 언어예요. 최산에게서 느껴지는 그 몽환적이고 독특한 분위기, 어디서 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그 매력, 이게 바로 편인의 전형적인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소재를 받아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풀어내는 그 감각 말이죠. 그런데 고전 명리학에서는 편인을 다룰 때 항상 조심스러운 단서를 답니다. 편인이 과도하게 강하거나 홀로 고립되면 그 독특함이 오히려 세상과의 단절, 지나친 예민함이나 몰입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봐요. 재능은 있는데 세상에 닿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흐름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최산의 사주가 정말 절묘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묘미 목국, 이 강력한 식상의 기반이 바로 이 편인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신금 편인은 금의 기운이고 목국은 목의 기운이죠.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보면 금극목,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최산의 경우엔 목의 기운이 삼합으로 워낙 단단하고 크게 뭉쳐 있어서 편인의 기운이 이 목국을 일방적으로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팽팽하게 힘을 겨루면서 균형을 잡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편인이 주는 몰입과 독특함이라는 원석을 식상이라는 강력한 표현의 통로가 붙잡아서 세상 밖으로 세련되게 꺼내 놓는 겁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힐 수도 있었던 재능이 무대라는 형태로, 음악이라는 형태로, 자기만의 컨셉과 해석이라는 형태로 아주 정교하게 승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최산의 사주에는 편관의 기운도 함께 존재해요. 편관은 십성 중에서도 긴장감, 책임감, 때로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강한 압박의 별로 읽히는 글자예요. 편관이 과하면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지거나 예민한 긴장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산의 사주에서는 이 편관 역시 앞서 이야기한 해묘미합의 자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강한 목의 기운이 편관의 날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긴장감을 창작의 동력으로 몰입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편관이 주는 예민함과 몰아붙이는 힘이 무대 위에서는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에 대한 집요함으로, 자기 예술에 대한 진지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산의 사주는 편인이라는 독특하고 몰입도 높은 원석과 편관이라는 날카롭고 진지한 긴장감을 해묘미 삼합이라는 단단한 식상의 그릇이 함께 붙잡고 있는 구조예요. 날 것 그대로였다면 자칫 고립되거나 스스로를 소진시켰을 수도 있는 이 두 기운이 표현이라는 통로를 만나서 아주 세련된 예술적 개성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승화라는 개념과도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정신분석학에서 승화란 원초적이고 다루기 어려운 충동이나 긴장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형태의 창조적 활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프로이트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종종 이런 승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했죠. 다루기 어려운 내면의 에너지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예술이라는 형태로 정제해내는 능력, 최산의 사주구조가 보여주는 흐름이 정확히 이런 모습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어요. 니체는 인간 내면의 원초적이고 거친 충동을 그대로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그것을 예술과 창조의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거친 원석 같은 충동을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힘, 편인과 편관이라는 날것의 기운을 식상이라는 그릇으로 정제해내는 최산의 사주와 참 많이 겹쳐 보이지 않나요? 동양고전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리학고서에서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치우친 기운도 다스리는 법을 만나면 귀하게 쓰인다. 편인이든 편관이든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기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의 결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최산의 사주는 바로 이 다스림의 구조를 아주 잘 갖추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혼자만의 세계가 확고하게 있으면서도 그 개성을 이상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근사하게 표현해내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 안의 편인과 편관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방식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오늘 최산의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건 이런 겁니다. 사주에서 특정 기운이 강하거나 예민하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약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중요한 건 그 기운을 담아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함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뜨거운 여름날에 옹달샘이 마르지 않고 오아시스로 남을 수 있었던 건 그 물을 붙잡아주는 뿌리 깊은 나무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안에도 어쩌면 아직 다스리는 법을 찾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재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재능을 억누르기보다 어떤 그릇에 담아서 세상에 꺼내 놓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